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3.1절 기념으로 3.1운동 관련된 책은 아니고 이 해방 4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은 조선을 떠나며입니다. 조선을 떠나며. 이 책은 다시 조선으로라고 하는 책하고 쌍을 이루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게 책 제목도 있습니다만 역사 논픽션 1945년 패전을 맞은 일본인들의 최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식이라는 이 분야 연구자가 쓴 책입니다. 70년대생이고 시립대 입학해 한국 현대사와 한일 관계사를 공부했다. 해방공간에서 제일 불쌍한 집단을 찾다가 해외 귀환동포에 관심을 가졌고 쭉 석사 논문도 그걸 쓰고 한일 관계사 연구를 하는데 주로 해방이 되고 45년 8월 이후에 조선에서 다시 돌아가는 일본인들이 조선에 굉장히 왔잖아요. 그 일본인들이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미 여기에 와서 민간인들은 뭐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앞으로 자기가 여기에서 살아가려고 대대손손 자기의 후손과 함께 조선에서 살려고 온 사람도 있고 뭐 공무원도 있고 공무원 부인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또 뭐 여러 이제 부류의 사람들 말하자면 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지났는데도 나는 여기서 살겠다. 나는 조선에서 일본 사람으로서 앞으로 계속 살아가겠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결국에 여기 조선에서 살 수 없다. 전부 일본으로 귀환한다 하는 이제 결정들이 내려지고 그 일본인들 조선에 살던 상당한 수의 거의 뭐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일본인들이 쭉 일본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난픽션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선을 떠나며라는 이연식이라는 분의 책입니다. 책머리에 근대 이래 한일 양국의 만남을 다룬 책은 무수히 많다. 대개 이러한 책들은 일본의 조선 침략과 수탈을 얘기한다. 이러한 불편한 만남을 계기로 일본 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 양민족의 지배, 피지배, 수탈과 저항, 타협과 갈등으로 얼룩진 관계가 해방 국면에서 어떻게 마무리되었고 그 어떤 식으로 새롭게 재편되어 갔는지를 다룬 책은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네, 45년, 46년 겨울에 적잖은 일본인들이 굶거나 얼어 죽는 한편 46년 봄부터 엑소더스를 방불케 하는 하는 대규모 집단 탈출이 이루어진 사실 역시 엄지에 가려져 있었다. 이 책은 해방 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 한일 양민족의 헤어짐의 방식, 인간 군상의 모습을 일본인들의 회고를 통해 입체적으로 재구성한다. 네. 일본인들이 두 얼굴의 실체를 해보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으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 일본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조선이 고향처럼 느껴지고 일본을 처음 가보는 사람, 그 일본에도 이방인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경험들도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재밌겠죠?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했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뭐 1, 2, 3장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다. 하고 도쿄 헌책방 거리의 한 카페에서 제가 봤을 수도 있는 카페 같군요.
도쿄 헌책방거리라 그러면은 칸다 지역입니다. 거기 야스쿠니 신사가는 야스쿠니 도리가 이제 길게 뻗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책을 제가 최근에 정규제 TV를 애청해 주시는 어떤 독자분께서 한번 읽어봐라. 이 책 재밌습니다 하고 추천을 해 줬어요. 그래서 바로 구해서 쭉 읽었습니다. 읽기도 쉽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 난픽션식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기록을 재밌게 썼기 때문에 그다지 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쭉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2012년 12월 5일에 발행 첫 1쇄가 나오고 매년 쇄를 거듭해서 작년 11월 30일에 11월 30일에 12쇄가 발행된 1년에 1쇄씩 계속 의외로 독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해 주신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책을 아직까지 읽지 않았다는 사실이 좀 미안하게 여겨지기도 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저는 그 작년에 일본에 가서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일본에 갔다 온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조선 종전의 기록. 이게 잘 보입니까? 조선 종전의 기록. 호리다 요시오저 이렇게 돼 있죠. 호리다 요시오. 조선 종전의 기록. 네. 미소 양군의 진주와 일본인의 인양. 그 일본 사람들은 귀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인양 이렇게 끌어올린다 이런 표현이 인양한다. 그 인양이라고 써놨습니다. 인양. 일본은 공식적으로 이 다른 많은 지역에서 다시 일본 열도로 돌아간 것을 전부 인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나마 일본 열도라고 하는 어떤 배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인양되었다, 인양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조선종전의 기록. 이 책은 굉장히 벌쾌합니다. 두껍습니다. 아주 뭐 벽돌의 전형이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자체가 굉장히 얇습니다. 옛날 그 민홍지, 아주 얇은 민홍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얇은 그거 이 책이 조선을 떠나며 이 책이 270페이지 정도 75페이지 200 미주까지 합치니까 그건 300페이지 가깝군요. 그런데 이 책은 뭐 10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1130 몇 페이지 이렇게 가는 책이고 또 책이 얇고 종이가 굉장히 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량으로 따지면 차이가 많죠. 한 네 배, 5배. 이 책은 공식 기록입니다. 일본인이 조선 종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만은 조선, 만주 이런 지역에서 대만 얘기는 없습니다. 조선과 만주, 조선도 이제 북조선, 남조선, 대만, 만주 이런 지역에서 캄차카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런 지역에서 일본으로 귀환에 들어가는 일본인들 인구에서부터 그들의 재산, 휴대품, 미군은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소련군은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실제로 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었는지, 조선에 살 때 그들의 경제적 사정은 대강 어땠는지 하는 미군은 어떻게 일본을 다루었는지,
굉장히 재미난 자료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이 호리다가 쓴 책의 단순한 뭐 번역이라든지 발췌본 이런 거는 아닙니다. 네, 이 책은 공적 기록으로서의 당시 조선과 북조선, 만주에서 북조선에서 일본인들은 어떻게 집단적으로 탈출을 했는지, 각 지역의 이동은 어땠는지, 각 지역의 일본인 모임, 일본인들이 그때 각 지역의 일본인 모임을 세화회라고 불렀어요. 자기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세화회, 세상 세자에 화합할 때 회. 일본들 스스로를 화라고 부르니까 세화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에 있어서 일본인의 재주자, 거주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예를 들어 중구에는 3,957명이고, 용산구, 동대문구 쫙 이제 이런 통계들, 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서울에는 신사가 몇 개 있고 신궁이 몇 개 있고,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가면 신사가 몇 개, 신궁이 몇 개,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전라도에 신사가 24개나 있었어요. 제일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은 각 지역에 한두 개 이렇게 했는데 전라도에는 신사가 24개나 있었더군요. 그러고 각 군대, 예를 들어서 군대는 어떻게 되고, 만주 피난민들이 또 저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디에 피난민촌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몇 명이 수용되고 하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 통계들이 다 있습니다. 이 책은 좀 이따 보고요. 모리다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제가 들고 나오는 이유는 이 조선을 떠나며라는 책을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가해와 피해의 기억을 넘어서 라고 하는 챕터에 이제 맨 마지막에 도달을 했습니다. 1975년 3월 6일 주한 일본 대사관의 한 직원이 75년, 네, 제가 대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군요. 주한 일본 대사관의 한 직원이 서울 금호동 달동네를 찾았다. 이날은 일본으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이종수라는 사람의 연결식이 있었다. 그는 해방 후 고향인 정읍으로 돌아왔으나 피폭의 후유증을 치료하느라 가산을 탕진하고 결국 생계를 위해 상경하여 금호동 판자촌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병세가 악화되는 바람에 평생 병치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상경한 지 6년 만에 죽고 말았다. 하고 이제 이 사람의 연결식이 있는데, 일본 대사관에서는 이례적으로 참석하는 연결식에 직접 참석해 한국말로 이 씨의 죽음은 우리 일본 사람으로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씨의 죽음과 많은 원폭 피해자의 뜻을 본국 정부에 보고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의를 표했다. 당시 연결식에 참석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반도에 거주했던 일본인의 귀한 가정을 총집대성한 조선 종전의 기록의 저자 모리타 요시오였다. 바로 이 책의 저자입니다. 일본 대사관에서 온 그 연결식에 참석해서 우리말로 연결식에 조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리타 요시오였다. 그는 1910년 히로시마 태생으로 조선에 건너와 군산에서 자랐고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그가 일생을 일본인 귀화 문제에 매달리며 이 방대한 저작을
완성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그의 특이한 개인 이력과 그를 뒷받침하는 일본 네트워크 덕분이었다. 46년 3월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경성 일본인 세화회의 일을 맡아보다가, 그러니까 일본인 세화회 뭐 이런 기록에 대한 거는 본인이 바로 그 경성 일본인 세화회의 일을 말하자면 다 하고 있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는 이제 일본 이제 공무원을 쭉 지냅니다. 제외동포운호회, 이건 도쿄에, 규슈 지부와 조선 인양동포세화회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1947년에는 세화회, 글쎄요. 주민회, 뭐 민중회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47년 일본 총독부의 축소팔인 동아협회, 49년에는 후생성 하부기관인 인양원호청 총무과, 1950년에는 외무성 조사과에서 귀한 일본인 조사를 담당했다. 노년에는 주로 한국에서 활동했는데 주한일본 대사관 참사관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한 뒤에는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의 일문과에서 교편을 잡았다. 네. 이 저작 속에는 부산이나 학가당에서 한일 귀환자 간에 벌어지는 은행권의 사적 교환행위나 암시장의 환율 변화, 귀환자들이 몰래 감추어 반입한 귀중품 항목 등 소소한 정보를 비롯해 GHQ, 일본 정부, 점령군 조선총독부 세화회 등 각 층위에 걸친 다양한 정책 사료, 메모, 수기, 통계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것은 이렇듯 특별한 이력을 지닌 몰입다가 아니고는 수집은커녕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자료들이었다. 그는 외무성을 퇴직하고 한국에 온 뒤 성신여자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수집한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 종전의 기록 자료편 3권, 이건 자료는 아닙니다. 이 말고 자료편이 또 있군요. 1979년에 완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저작이라고 보기에는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책 자체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군산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자기의 고향은 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던 사람이 1945년 일본이 망하고 세화해 말하자면 일본으로 귀환하는 사람, 일본인들이 조직한 일본 주민회, 세화회의 일을 보고 일본으로 돌아가서는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사물을 보고 또 외무성 참사관이 되고 평생을 이 관련된 일을 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그런 운명적 작업이죠. 저는 이 책을 보고, 네. 이 책은 저하고 작년에 일본에 같이 간 여러분 로마에 대한 로마사를 여러분들께 강의로 소개를 해 주시는 이 김상규 선생이 칸다에서 이 책을 보고 사서 제게 주신 겁니다. 선물로 하시라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책을 좀 보겠습니다. 이 조선을 떠나며라는 책은 어떻게 보면 조선 종전의 기록의 한글판 같은, 이 책도 잘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선 종전의 기록은 공식 기록이고요. 이 책은 말하자면 미시사적 어프로치입니다. 말하자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 책에 없는 이야기도 이 책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인이 본 거고 이 책은 일본인이 기록한, 일본인이 기록했다고 얘기하면 아마 호리다 이 사람이 섭섭해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야말로 숫자와 기록으로 빼곡하게
있습니다. 평가는 없습니다. 평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좀 평가를 안고 있어요. 잘잘못을 따지고 있고, 이 책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해방이 되고 수십만 명이 패전국가의 주민들이 어떻게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기의 재산은 다 빼앗긴 상태에서 일본으로 몸이라도 무사히 다시 빠져나가는가? 왜 나는 고향인 조선에서 태어나서 조선에서 자라서 조선에서 뼈를 묻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수없이 많은 인트레스트 또 수없이 많은 다른 관점 속에서 돌아가는 그 거대한 집단 이동을 그저 스틸 사진으로 수없이 많은 것을 스틸 사진으로 찍어 놓은 그런 책 같고, 이 책은 가해와 피해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좀 들어있죠. 아무래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갖는 소개를 하죠. 1장입니다. 1장은 놀랍게도 저는 이 1장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 장의 첫 에피소드는 깜짝 놀랄 만한 얘기입니다. 저 이거 몰랐던 얘기거든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그날입니다. 부산지방교통국장 다나베 나모는 상부로부터 정오 무렵에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는 전가를 받았다. 교통국 간부들과 함께 모여 방송을 들어보니 그것은 예상대로 항복에 관한 내용이다.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른 다나베 국장은 전 직원을 소집하고 곧 상부의 지시가 있을 테이니 모두 동요하지 말고 맡은 바 직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있던 날 드디어 경성교통본국에서 연락이 왔다. 비상시국인 만큼 그는 내심 당연히 교통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중대한 지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않게 그에게 하달된 첫 번째 비상 업무는 당장 일본 본토로 출항 가능한 기범선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 이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 총독 부인 일행이 승선할 배가 시급히 필요했던 것이다. 이튿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6일 날 8월 17일 비밀리에 부인 일행이 부산에 당도했다. 이들은 곧바로 도청 측에서 마련한 배에 몸을 싣고 일본으로. 그런데 이 배는 얼마 가지도 못하고 목도 앞바다에서 그만 멈춰버렸다. 목도가 어딘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 앞바다 같은데 목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영도를 지나서 어디에 저희들이 부산에 살 때 속칭 얘기하던 주전자섬 뭐 이런 데가 아닌가. 그게 목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운행 도중에 배가 한쪽으로 점점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배가 워낙 낡았고 갑작스런 악천후와 거센 파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바로 과적 때문이었다. 부인 일행이 조선에서 수집한 귀중품들을 어떻게든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무리하게 실은 나머지 배가 미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들은 애써 실은 짐을 절반 이상이나 바다에 버리고 나서야 겨우 다시 부산항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목숨을 건진 부인 일행은 부산에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경성으로 돌아갔다. 주1이 있습니다. 주1 한번 볼까요? 와타나베 다아몬, 아까 그 지시를 받은 부산교통국의 종전 직후의 부산지방교통국
기록이라는 책입니다. 모리타 요시오. 이 책의 저자, 조선종전의 기록 자료편 2권, 그리고 조선교통회고록 별책 종전기록편의 재수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원전은, 저는 그 당시 누가 할복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총독의 부인이 배를 타고 튀려고 했다? 근데 부산의 목도 앞바다에서 배가 옆으로 기울어져서 돌아왔고, 가져갔던 물건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절반은 버리고 돌아왔다? 네. 귀금속이 안에 버린 물건에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에피소드가, 이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미시사인데요. 이 에피소드들이 재밌어요. 경성전기 주식회사 사장 호즈미 신로쿠로, 호즈미 신로쿠로는 천황의 항복방송을 듣자마자 지금의 얼치를 입고 있는 사옥으로 다급히 걸음을 재촉했다. 이게 아마 지금의 한전사옥 있는 그 부근일 겁니다.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그 한전사옥 있잖아요. 아마 거기일 겁니다. 그는 비상시국을 맞이해 만약 단 1분이라도 정전사태가 발생한다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야 할 것. 시라며 전 직원에게 회사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환기시켰다. 어쩌고 저쩌고. 45년 8월 16일 사무실 밖으로 내다보이는 남대문로에는 어느새 붉은 길을 공산주의자들이죠. 조선인들이 만세를 외치며 경성역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듣자하니 오후 3시쯤에는 소령군이 도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그 무렵 총독부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천하의 호즈미도 이미 경성부청 앞 광장을 메운 인파를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청 앞 광장이죠. 부청 건물을 돌아 광화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많은 군중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의 내리에는 19년도의 만세 사건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지나치게 안일했다는 점은 천황의 항복선언 직후 조선인들에게 나타난 집단행동을 통해 여실히 나타났다. 연락이 두절된 한경도를 제외하고 45년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조선 전역에서 중앙에 보고된 불상사건은 총 913건이었다. 사건 내역을 보면 조선인들이 집단으로 습격한 곳은 주로 경찰관서, 지방행정기관, 그리고 신사. 또한 개인을 상대로 한 살상과 폭행 사건은 약 269건이 보고되었는데 주된 표정은 경찰관, 학교 교원, 행정기관 공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실제로 어떤 또 뒤에 가면 어떤 제가 어디에서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또 어떤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침 출근해 보니까 사장 자리에 자기 직원이 한국인 직원이 앉아 있더래. 조선인 직원이.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사장 아니요. 이제 우리가 사장이야. 이러고 이제 자기에게 이제는 우리가 사장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장 자리에 앉아 있어서 자기가 굉장히 당황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은 훨씬 건너뛰어서 나중에 얘기인데요. 1957년 인양자 급부금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귀환자들은 이건 이제 일본에서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귀환자들은 인양자들은 강화조약 체결 시 배상을 최소화하고자 구식민지에 접수된 재산에 관한 청구권을 정부가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포기했다며 오히려 그 세계 제외재산 보상 요구 운동을 전개했다. 말하자면 한국 여자아이가 재산을 가게를 공장을 두고 왔는데 왜 그거를 일본 정부가 자기에게 말도 없이 미국에 다 넘겼냐 이런 얘기죠. 일본 정부와 해외 귀환자 사이의 갈등과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른바 1960년, 68년까지 진행된 캐나다 재판, 손실보상, 평화조약에 의한 제외재산 상실과 나라의 보상 책임, 국가의 보상 책임입니다. 이걸 캐나다 재판이라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대일 강화조약이 체결되면서 구식민지와 점령지에 두고 온 자신의 재산을 상실하게 된 사람들이 일본 정부의 국가 책임을 정면으로 물은 최초의 사건이다. 일본계 캐나다인들이 그렇군요. 캐나다 재판. 일본계 캐나다인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이 소송은 1963년 동경지방재판소를 거쳐서 마침내 68년 12월 27일 동경 최고재판소에서 결론이 내려졌다. 그때 재판부는 귀환자의 제외재산 상실은 일종의 전쟁 희생 또는 전쟁 피해로서 본토의 국민도 모두 이것을 감내해야 했던 당신의 정황으로 봐서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이므로 헌법 제29조 3항에 기초한 보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물러주지 않는다 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판결이 이 판결은 우리가 지금 그 일제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벌이고 무조건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는 그런 그 엉터리 온정주의적 판결에 비기면은, 원칙을 바로 세운, 적절한 판단이다. 헌법이 예상한 사태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그러나 이유는 어떻든 간에 적절한 불가피한 판결이라고 봅니다만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재산이 너무도 크다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도 존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도 꽤 많이 남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한 가지 제가 조금만 유감이라고 한다면은, 해방 이후에 그 혼란스러운 과정이나 이런 것을, 다소는 국수주의적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말하자면 조선인을 일방적으로 피해자라고 보고 일본인을 가해자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전쟁이 끝난 혼란기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인간 구성상의 해프닝으로서 이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느낌이 저로서는 조금 유감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일본에서 화폐를 대량으로 공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뱅크런이 일어나거든요. 그 뱅크런은 일본인에게서도 일어납니다만 조선인에게서도 굉장한 조선인들 전부가 말하자면 일본 은행 뭐 이런 데 다 예금, 적금, 부금 이런 걸 다 부었기 때문에 뱅크런이 일어나고 일본 화폐 당국이 조선에서의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막 돈을 찍어가지고 한국에 급공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해방 후에 굉장히 심각한 혼란을 일으킨 것처럼 한쪽에서는 수술하고 한쪽에서는 동시에 주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시장에 못 가져가니까 시장에 그 미군정에서 일본인들이 휴대할 수 있는 일본 엔화를 1,000원으로 제한했거든요. 1,000엔. 그러니까 휴대할 수 있는 거 말고는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그 휴대를 어떻든 뭐 악착같이 하려고 짜매고 또 묶어서 이제 몸에 붙여가지고 이제 나가는 것인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인들이 예를 들어 가구라든가 뭐 생활 집기 이런 거는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산더미 같은 물건들도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 많이 굶었습니다. 근데 먹을 거는 없는 거예요. 먹을 거는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 미카가 폭등을 하게 되거든요. 쌀값이. 그 전쟁이 이제 나고 사람도 많이 죽고 했습니다만 일본의 농업이 아주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 미카가 폭등하니까 상대적으로 조선에서는 폭격이 없었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쌀을 매점매석 해가지고 일본으로 파는 거죠. 그 당시 이 장사를 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전쟁의 혼란을 이용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미카가 폭등하고 한국에서는 말하자면 쌀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거를 일본에 팔고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관계들을 이 저자는 너무 안일하게 가해 피해의 문제로 일본이 남긴 식민지의 어떤 혼란의 문제로 너무 쉽게 말해 식민지 피해 뭐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는 점들입니다. 그런 점들은 조금 제가 읽으면서 계속 그런 시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꼭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건가? 어떤 사례들은 굉장히 재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거는 꼭 이런 식으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당한 피해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야 되나? 왜 이러지 이 친구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12세까지 찍은 그러니까 2012년에 발행되기 시작해가지고 2024년 작년에 또 1세를 추가해서 찍은 스테디셀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재미있습니다. 이 책은. 재미있지만 그런 시각이 깔려 있다는 측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지금 이 책도 아마 상당히 이 책의 말하자면 공식적 기록은 어떻게 보면 사적 기록의 종합이고 공식적 기록이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이 책 모리가 쓴 조선 종전의 기록 미소 양군의 진주와 일본인의 귀환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책입니다. 두꺼운 책이고 뒤에 이 가격표만 보더라도 이 책은 헌책방에서 산 건데도 책값이 10만 원. 비싸죠. 책값이 10만 원. 별별 얘기가 여기 다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표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조선 주재 일본인의 도별 인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구 비중, 온갖 종류, 시군구별로 몇 명이 살아요. 용인구, 난성읍, 평택읍에 몇 명이나 살고 살았는지 의 기초 통계에서부터 별하별 통계, 전국적으로 신사가 몇 개나 있었고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인들의 재산이 어떻게 되고 재산에는 어떤 종류가 부동산, 동산은 어떤 것들이 많이 있었고 조선은행권의 발행고는 얼마나 되고 도매물가지수, 경성의 도매물가지수는 월별로 곡물, 식량, 직물, 연료, 비료, 공업 원료 등등 이 백미, 사탕, 계란, 면직물 이런 것들은 각 그 단위별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한 그 통계들도 여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라고 하는 이 군산에서 살았던 거의 절반의 조선인이죠. 이 모리가 쓴
조선 종전이고 저는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 중요 표들을 쭉 저는 표부터 먼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귀한 표들이 많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책을, 하나는 자료집의 성격을 갖는 정말 벌쾌한 책이고 하나는 보다 가벼운 산보 스타일로 조선을 떠나며 두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시 조선으로라는 책이 이 책을 발표한 지 12년 만인 작년에 조선을 떠나며 다시 조선으로라는 책은 일본의 제국의 네트워크를 타고 전 세계로, 특히 남양, 중국, 대만, 만주, 일본 이렇게 쫙 그 일본 제국의 네트워크를 타고 해외로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얘기. 다시 조선으로. 그 책은 아직 제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대개 어떤 내용일지는 이 일권, 조선을 떠나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이 이현식이라는 작가는 어떤 스타일로 책을 쓰는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대강한 짐작은 되겠습니다만은, 그 책은 지금 집에, 책상 위에 모셔져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 좀 다 보게 될까요? 이 책을 보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책 읽는 시간으로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